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오름에서 장중 0고점을 경신하기도 하는 등 오늘 1760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개장 전 발표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분기에도 성장세를 지속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증시,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오릅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4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트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선물이죠.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의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코믹 뮤지컬 프리즌 티켓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선물도 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전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한 코스피가 월요일장 개장하자마자 무섭게 또다시 전고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2분기 실적 모멘텀의 상승 마감한 데다 오늘 개장 초 발표된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시장 모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4.7포인트 오른 176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개장한 지 약 10분 만에 176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데다 프로그램 역시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상단 돌파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나흘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00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기관이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87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오늘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1,200원 이상 강하게 매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반면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4포인트 오른 4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5포인트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48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인지 오늘장 끝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8억 원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에 주가에 조금씩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5억 원 팔고 있고 기관 역시 15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119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2원 10전 하락한 119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역외 환율이 소폭 하락한 데다 미국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유럽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다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주, 오늘 전업종 중 가운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0.6%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 이상 오르고 있고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현재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단가 인하와 하반기 업황 부진 우려 등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IT주들이 모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3%, 2% 이상 오르고 있고 삼성전기가 1.4% 이상 오르면서 14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위산업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대규모 한미 해상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방위산업 주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5거래 연속 오르면서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과 휴니드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퍼스텍이 3%, DMS가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이던 여행 항공주가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환율 안정으로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이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4% 급등하고 있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2%,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행 항공주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4.4% 이상 오르면서 9,2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폭 조정 장세를 이어가던 여행 항공주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상승 재료가 많았습니다. 먼저 국제선 요금이 인상됐고 제주선 할증 확대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 13일 전고점이 1,300원 주가를 찍은 이후에 꾸준히 낙폭을 보이다가 오늘 반등을 시도하면서 4%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예상보다 적은 은행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굵직한 경기 지표들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업종별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수가 0 고점을 돌파하면서 증권업종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주춤한 모습이고요. 금융업종 중에서도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오늘 나란히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를 필두로 한 운송장비업종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1.4%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는 오늘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장 항상 저희 증시전략 센터를 열어주시는 전문가를 소개를 해야겠죠.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빨간불을 켜면서 국내 증시 역시 오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백룡수님. 네. 예. 아무래도 전 세계 증시는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닝 효과가 가세가 되면서 2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실적들이 향후 주가 상승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그 힘겨루기를 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물론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 시기를 저점 매수로 보는 그런 시각이 우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직까지는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표들은 경기 지표들은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기대만큼이나 좋았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백룡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소형주 중에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미노로직스는 그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올 9월부터 집중적으로 생산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의 세계 시장은 의학이라든가 또는 정밀화학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건데요. 2008년 기준으로 무려 58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특히 지식경제부에서 월드 프리미엄 그 제품으로 10대 과제로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소형주로서 아미노로직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200일선을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 3,300원의 지지만 된다면은 매수의 가담에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 저점을 밑으로 깨지 않고 아주 고점에서 밀리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695원 현재가 정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거로 예상되는 만큼 목표가 높게 중장기적으로 7,000원까지 보시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장 관심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3,695원 선인데요. 목표가를 거의 2배 정도 잡아주셨어요. 7,000원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3,3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룡사님의 현명한 투자를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조언입니다. 덤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기 코끼리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변호사님, 네. 덤보는 디즈니 만화 속에 나오는 이렇게 귀를 펄럭이며 날아다니는 덤보, 아기 코끼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날 수 있는 건 아기이기 예. 때문이다. 예. 예, 그 아기 코끼리가 날 수 있는 것은 뭐 체중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건 랄프 엔저라는 그 소형주 투자의 대가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지금처럼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고 박스권 돌파에 그 성공을 했더라도 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을 때는 먼저 소형주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아무 소형주가 아니고 앞으로 실적이 우량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그 틈새 시장에서 우량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소형주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뭐 아미노로직스처럼 특별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향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그 덤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형주를 투자를 해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량한 소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요. 그중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덤보는 아기 코끼리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적지만 앞으로 성장 능력이 뛰어난 종목들을 발굴해서 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9%, 1% 가까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일본 증시를 비롯한 주변국, 주요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오르면서 9,545선에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9,500선을 회복한 건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다우지수의 상승 마감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유럽은행에 대한 자산 건전성 심사가 발표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된 모습입니다.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수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위종합지수 역시 강과 출발한 이후로 현재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3% 오른 2,5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홍콩 H지수, 항생지수, 홍콩지수가 모두 오름세입니다. 대만과 호주, 베트남 지수도 강보권에서 플러스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비교적 크게 오르면서 오늘 9,500선 회복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강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9,546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1.22%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횡보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도 물량 또한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장전 일본 니케이 지수 시작 전 6월 무역 흑자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6월의 무역 흑자가 6,870억엔을 기록하는 모습 보이면서 15개월 연속 흑자의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6월 시장 예상치는 6월 무역 수지가 6,690억 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감 또한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6월 쇼핑 매출액은 1.5% 감소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일본 거시 경제적으로는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 흑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내수 경기에 대한 두려움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일본 기업들이 공격적인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수 시장의 회복이 언제쯤 이어질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기보다는 9,5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9,5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거시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들 또한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발 매수세와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 또한 보였었는데 다시금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3% 상승한 2,58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2,6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3분기 GDP가 9.2%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경대학의 중국 거시경제센터가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9.2에서 9.3%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물가지수 증가폭은 3에서 3.1%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감 또한 소폭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통은행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시기가 더욱더 늦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중국 내에 계속적인 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긴축 정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완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란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600선의 눌림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혼장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요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때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문자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이 들어와 있는 데요. 7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없으십니다. 우리 사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흥하해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은 동남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형 컨테이너 선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한 그 물동량이 계속 늘고 있고 매출액의 증가와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PK밸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그 밸브 부분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원자력 부품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770원에 매수하셨다면 좀 더 보유를 해봐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 우리 사주를 제가 알기로는 좀 퇴사를 하지 않으면 팔기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파는 거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 통상 2배 정도면 일단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면 조정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 장기적인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월봉상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3,5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저점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올라가는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3,000원대까지 도전하는 이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실적 호전과 자회사의 그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 고점인 1,300원대 그리고 1,700원대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1,400원 부근과 또한 1,700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밀린지 안 밀린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밀린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영수님, 흥하해운을 우리사주로 매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사주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 퇴사하기 전에는 일단 팔 수도 없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물량이 나와서 시장 교란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는 보통 그 직원을 예를 들어 KT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싸게 받은 그런 물량을 뭐 퇴사하면서 20만 원 가까이 팔아서 한 10억 이상 대박이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주는 뭐 거의 못 파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아마 우리 사주를 받았지만 뭐 퇴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흥하해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번 휴가에는 이곳에 가고 싶다라는 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요즘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으로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번 휴가 때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정하고 싶은데요.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발리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바다로 가고 싶거든요. 변호사님, 네.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예, 저도 그 바다가 좋죠. 예. 저는 뭐 그 동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쪽이 아마 그 휴가 시즌이 끝나고 나서 가면은 한적하고요. 예. 특히 요즘 그 금강산 관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일전망대 부근에 좋은 휴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휴가 시즌에는 좀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8월 15일 이후가 되면 좋은 그 조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대나무가 가느다란 줄기로도 높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휴가, 우리 삶의 마디가 될 수 있겠죠. 휴가를 어디로 떠나고 싶다 생각하시는 그 어딘가를 오늘 문자 참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015-8500-1111 공문 통해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증권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을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나사 구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얼마 정도에 사보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도 정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동양종금증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증시가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증권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초기 국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아마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동양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뭐 CMA 계좌에서 국내 1위 그런 그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올해도 뭐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 그 증시가 좋아지면 증권주는 동반해서 랠리를 펼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현재 그 지수가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 증권주 뭐 현재 가격 11,000원 정도 전후 매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200일선을 돌파한 가격대가 1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양정금증권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양봉을 크게 뻗은 이후에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거래량이 실리는 중심축 1,5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 구간이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뭐 저는 여기서 한 3,000원 정도 30%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에 직전에 매물권이 있는 자리 2009년도에 7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형성된 이 매물은 한꺼번에 벗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중기 목표로 그 정도 보시고 한 두세 달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시장 상황이 그때 가서 더 좋아진다면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정해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그 증권주들은 그 진폭을 좀 다르게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크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동양종금증권 이어서 차이나킹을 보겠습니다. 차이나킹을 매수하신 분은 2,620원에 15%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562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단기와 중기, 목표가와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차이나킹도 봐주세요.
예, 차이나킹은 그 중초약을 주축으로 한 그런 건강식품을 만드는 그런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그 생산업체를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로 국내 상장을 해서 그 상장된 공모 자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재배단지를 구입하는 그런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이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시장에서도 현재 건강식품이 그동안 재래시장에서 제도권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이나킹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인 4,300원 이상 돌파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차이나킹은 상장 이후에 2,500원 전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요. 최근에 그 매수하신 가격대 2,600원 부근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상당히 견디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사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마 잘 매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라인을 굳이 설정을 하라면 저 밑에 2010년 5월에 저점이었던 2,200원 정도 여기까지 안 밀리면 안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빠졌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도 압력이 적다는 얘기고요. 향후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그 현재 구간은 저점을 2,500원 정도에서 찍고 나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500원 밑으로도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요. 매수 전략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직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 3,1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저항 라인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실적이 호조되는 걸 보여준다면은 역사적 고점 4,30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한 종목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께서 또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만 1,00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 무섭게 떨어진다고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도 1% 이상 내리네요, 변호사님. 예,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좀 비싸서 그렇지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요. 예. 사실 20만 원 가까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빠지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수익률을 따져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라든가 또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3D TV에 들어가는 그런 PDB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이 꾸준히 소유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계속 기대된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빠졌지만 견뎌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 역사적 고점인 18만 9,000원 기록하고 나서 현재는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 거래량을 잘 보시면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별로 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또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61선을 가야 하는 16만 한 8,000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런 가격을 깨고 내려가서 3일 이상 깨고 내려가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추세가 꺾일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정상적인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현재 직전 고점 19만 원 정도를 돌파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목표가 한 21만 원 정도에서 한 23만 원까지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향후 호전되고 계속 주도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지 최근에는 좀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8만 1,000원을 매수를 하시고 내가 너무 고점에서 산 건 아닌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옴미디어를 보겠습니다. 404 하나님의 종목이고요. 3,600원에 50%를 매수하셨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꽤 잘 견디신 것 같거든요. 예, 매수가가 얼마? 3,600원에 사셨대요. 3,600원. 예, 온미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미디어는 뭐 최근에 CJ그룹으로 인수가 된 그런 케이블 TV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CJ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CJ 미디어라든가 이런 관련 미디어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향후 성장 기대감이 높은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매수가는 다소 높지만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온미디어는 5월 저점인 2,700원에서 저점을 확인하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쌍바닥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최근의 주가는 5일선 위에서 4일 동안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만간 이 추세 라인 뭐 3,400원 정도 이 구간을 돌파해버리면 3월 고점인 4,000원대 도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세가 전환되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뭐 3,000원 이하로 빠지지 않으면 현재 바닥을 잘 짜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온미디어까지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고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 역시 백룡선님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